그럼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뭐냐? 가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조군입니다.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500원 간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 1,500원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냐, IMF 때랑 비슷하다, 지금 뭐라도 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고점이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고점이다 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마다 좀 다른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 환율이 이제 1,500원이면 부동산 시장은 과연 끝난 걸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저는 환율이 1,500원이 되는 순간 부동산 매매가 아니라 경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내용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저 처음 경매를 했을 때 그때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도 다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왜 사냐, 하우스푸어다 뭐다, 부동산 어차피 떨어질 거고 어차피 망할 건데 지금 고점을 잡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시장 자체가 망가졌다, 이 시장을 조금 기다려야 된다 얘기하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때도 시장이 멈춘 건 매매였지 경매는 아니었어요. 매매 시장은 조용했었는데 법원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입찰 날짜는 당연히 정해져 있고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물건은 나오고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경매라는 것 자체가. 그때 이제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시장이 무서울수록 사람들은 안 움직이지만 경매는 멈추지 않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 처음 했을 때도 느꼈고, 제가 경매를 실행해 나가는 단계에서도 조금 더 그런 것들을 와 닿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1,500원이라는 건 단순히 달러가 비싸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걸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원화의 힘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현금을 들고 있는 게 불안해지는 거고 사람들은 결정을 미루게 될 겁니다. 시장 전체가 조심스러워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럼 이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뭐냐? 가격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리고 환율 1,500원이 오면 매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이때 매매 시장을 보면 아주 똑같은 장면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매도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내가 이걸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물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가격 아니면 안 팔겠다라고 배짱을 좀 부리는 겁니다. 매수자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사면 고점이지 않을까? 지금 부동산이나 많은 것들이 지금 다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신문이나 기사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는데, 내가 최고점을 잡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부동산 같은 경우 레버리지도 써야 되고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것들인데, 인생을 건다라는 거에 있어서 고점을 잡으면 어떡하지?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가격은 있는데 거래가 없습니다. 이건 시장 자체가 건강한 건 아니겠죠. 시장이 기능이 멈춘 상태이고 가격을 정해야 될 사람들이 아무 결정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 방관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떤 결정들을 미루고 보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왜 경매는 다를까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경매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눈치를 볼 수가 없고 협상도 없고 조금만 더 지켜볼게요 라는 게 없습니다.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날 결정을 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매 시장은 심리의 시장이고 경매는 현실 시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특히 이제 환율이 1,500원처럼 환율이 불안한 시기 같은 경우는 경매가 조금 더 재밌게 솔직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했던 이야기, 환율 1,500원에서 경매를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몇 가지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는 매물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는 아무 물건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출을 무리해서 썼던 사람들, 그리고 여러 채를 버티던 사람들, 법인, 다주택자, 정리 물건들이 쏟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요즘 신문이나 기사들 보면 경매 물건 많아졌다, 몇 년 만에 10년 만에 경매 물건이 제일 많다,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잖아요.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합쳐지면서 이런 것들이 나온 이야기고,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매 물건이 많아지면 좋은 겁니다. 경매 물건 수가 늘어난다는 건 단순히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에겐 선택지가 많아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부동산 물건들이, 경매 물건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자, 그리고 이후 두 번째, 가격 조정이 빠릅니다. 매매 시장은 이렇습니다. 안 팔리면 가격을 안 내립니다. 그냥 버텨요. 어차피 내가 살면 되는데. 경매는 다릅니다. 아무도 안 사면 유찰이라는 걸 해요. 가격이 떨어집니다. 서울 지역은 20%가 떨어지고 지방 같은 경우는 대부분 30%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기일수록 경매는 가격을 훨씬 더 빠르게 현실에 반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미 위험이 가격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경매를 무서워하는 이유는 위험해 보이기 때문일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경매는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한 시장입니다. 이 위험이라는 것 자체가 가격 안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반영이 되어져 있고, 반대로 매매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져 있죠. 희망, 뭐 기대, 다시 오르겠지, 이런 것들이 가격에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경매는 싸서 좋은 게 아니라 이미 최악을 가정하고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더 나빠질 수는 있지만, 나빠진 상황에서 샀기 때문에 그 확률 자체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반드시 경매를 보라고 했던 말의 진짜 의미는, 환율 1,500원이면 무조건 부동산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부동산을 사더라도 매매 말고 경매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기준이 필요하고 감정이 아니라 구조를 봐야 하고, 싸 보인다가 아니라 버틸 수 있는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환율 1,500원은 모두에게 위기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람들은 겁을 내고 멈추고 이거를 두려워할 텐데, 어떤 사람은 또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지금 상황에서도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매번 역사가 반복되어져 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돈을 벌고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시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떻게 리스크가 낮은 것들을 선택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경매는 여러 가지 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 가치와 기준만 볼 수 있다면 싸게 살 수 있고, 그 싸게 샀다라는 거는 언제나 게임에서에게는 치트키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경매 공부를 해보고 또 입찰을 계속 꾸준히 해보는 건 너무나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